안녕하십니까? 설 잘 쉬셨습니까? 네. 예. 그 우한 폐렴하고는 관계 없으시죠? 오늘은 실사구시 2020 두 번째. 요즘 뭐 여론조사들이, 정치 관련 여론조사들이 뭐 하루에도 뭐 여러 건씩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반이 안 믿어요. 반이. 여론조사 그 엉터리다. 믿을 수 없다. 반이. 야, 이 정도 되면은 말하자면 여론조사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라는 게 민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민심을 숨기는 기능을 해요. 응?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론조사를 하는 표본 있잖아요. 그죠? 표본 구성을 안 밝히는 거예요. 표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이웃의 친구들한테 뭐 회사에 가가지고 또 뭐 여튼 여러 가지 뭐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가지고 보고 느끼는 거하고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심이 말하자면 여론조사를 하면 할수록 민심이 꼭꼭 숨어버렸는데 KBS가요 여론조사를 하면서 살짝이 표본을 보여줬어요.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표본을 살짝이 보여주는데 그 표본을 보니까 진짜 민심이 나와요. 진짜 민심이. 그래서 그 민심을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천기누설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늘이 어떤 세상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결정하는데 그 어떤 비밀스러운 뭐가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늘의 기밀을 이제 보여준 거다. 이랬는데 요즘은 누가 결정해요? 주권자 결정 시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하늘이고 지금은 주권자다. 그래서 이 민심을 보면은 현실도 보이고 뭐도 보여요? 내일도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KBS가 조사한 걸 보니까 민심이 나왔어요. 그 민심의 핵심이 뭐냐? 뭐다? 문재인 끝났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KBS 2020 총선 기획조사라는 걸 지금 두 번째 했습니다. 작년 말에 한 번 하고 1월에 한 번 하고 이걸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1차 했는 거는 전번에 제가 그 동영상 올렸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180석 내지 210석 차지하는 거로 나온다.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2차 조사도 규모는 같은 2,000명이고 그 다음에 응답률도 상당히 높아요. 17.2%. 그래서 그 다음에 개인 면접조사예요.
이게 정확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KBS 이 조사는 자료로서는, 여론조사 자료로서는 참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좋기 때문에 이 자료를 심층 분석해 가지고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면은 진짜 민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했던 해봐서 이제 진짜 민심을 우리가 추리해 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2차 이 조사도, 여론조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짜 민심을 추리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2016년도에 민주당을 찍은 사람을 거의 반 가까이 집어넣어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죠. 48.6%. 실제로 민주당 찍은 사람은 2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곱이 넘게 들어가도록 구성을 해가지고, 표본을 구성해가지고 여론조사하면은 그건 뻔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비난을 받고, 또 문항도 선관위에서 경고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다른 수를 쓴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싹 감춰버리고, 아예 그런 조사는 아예 하지를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표본에다가 친노를, 그러니까 노무현한테 호감을 가진 사람을 73.7%를 집어넣은 거예요. 비호감은 22.9% 집어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노만은 아니지만 거의 친노를 모아놔놓고, 서복이 모아놔놓고,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 손들어, 이래가지고 조사한 거예요. 근데 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손들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찍겠는 사람, 이래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조차도 그렇게 73.7%를 모아놓고 한 여론조사조차도 충격적이에요. 우선요, 73.7%를 표본에 넣은 거, 친노를 73.7% 넣은 게 저게 제대로 된 거냐? 이거부터 우선 짚어봐야 되겠죠. 진짜 현실 속에서 친노가 73.7%는 됐냐? 그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 말부터 금년 1월 1일까지 5일 동안 조사한 게 있어요. 대통령 호감도를 조사한 게 있어요. 딱 요거하고 시기가 딱 맞죠, 그죠? 조사를 했는데, 미디어 오늘이 의뢰하고, 미디어 오늘은 흔히 남한판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친노 찬양 정도 하는 곳이죠, 그죠? 거기가 이제 리서치뷰에 의뢰해가지고 한 건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전현직 7명을 넣어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박정희가 호감이 간다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31%. 그 다음에 문재인이 23%, 노무현이 22%, 김대중이 8%, 박근혜, 이명박 각 4%.
김영삼 2%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죠?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을 다 합하면 53%예요. 이 사람들이 몽땅 다 친노다 하면 전체 중에 친노가 53%예요. 그런데 김대중 지지자 중에요, 친노가 몽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김대중의 호감을 가진 사람 중에 아마 내 반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이가 사실상 김대중 당을 노무현 당으로 만들려고 했거든. 그죠? 그게 열린우리당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민주당에서 축출을 해버렸죠. 김대중을.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무현 탄핵에 가담해버렸죠. 그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 추미애. 그러니까 이 53%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문재인의 호감을 가진 사람 23%가 다 노무현의 호감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어요. 아주 많아야 90%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노무현의 호감을 가진 사람의 퍼센트테이지는 전체로 따졌을 때, 노무현에 대해서 호불호를 따졌을 때 호감을 가진 사람이 50%를 절대로 안 넘어요. 이 조사를 봤을 때. 그래서 친노가, 노무현에 대한 호감을 가진 사람, 친노가 최대로 잡아도 53%인데 여기는 몇 프로 집어넣었어요? 73.7%를 집어넣은 겁니다. 얼마나 더 집어넣은 거냐? 그러니까 139%를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비노는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김영삼의 호감을 가진 사람들은 노무현의 호감을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합계가 41%예요. 그런데 노무현의 비호감을 가진 사람을 몇 프로 집어넣었냐? 22.9%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100이라고 할 것 같으면 56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56분의 139 하면은 2배 반 정도 집어넣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KBS는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친노를 73.7%, 비노를 22.9% 집어넣고 여론조사를 한 거다. 이건 뭐 잉어 양식장에서 잉어 몇 마리인지 세는 거하고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친노 73.7%로 KBS 여론이라는 걸 장작합니다. KBS 대단하죠. 전번에는 민주당 찍은 사람을 거의 반 집어넣어가지고 장작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엄청나게 73.7%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국정평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노무현의 호감을 가진 사람을 73.7%, 비호감 22.9%를 넣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문재인 잘한다고 평가한 사람이 48.8%, 못한다고 평가한 사람이 47.5%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눈에 확 띄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요, 노무현한테 호감을 가진다는 사람 중에 62.3%가 문재인 잘한다고 한 거예요. 사실 3분의 2가 안 되죠. 이건 사실 충격입니다. 친노의 3분의 2도, 채 3분의 2도 안 된다. 잘한다는 사람이. 반면에 문재인 못한다고 한 사람이 친노 중에 34.7%예요. 3분의 1 이상이 사실상 문재인한테 어떻게 했다? 등을 돌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 심각한 사태예요. 실제로요, 그 초기 같으면은 거의 95% 이상 나올 거예요. 지지자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비호감을 가진 사람, 노무현한테 호감이 없다. 비호감을 가진 사람 중에 문재인 못한다는 사람이 무려 88.2%예요. 그러니까 친노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45% 정도가 그 중에 거의 90% 가까운 사람이 문재인에 대해서는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노는 거의 다 문재인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노무현한테 호감을 가진 사람이 73.7% 넣어가지고 절에 나왔는데, 그러면 리서치뷰 조사,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았던 53% 있죠. 그죠? 그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김대중의 호감을 가진 사람 몽땅 다 노무현한테 호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조사를 해보자. 몽땅 다 하니까 53%였죠. 그죠? 그 53%를 호감을 가진 사람 53%를 넣고 비호감을 41% 넣고 나머지는 뭐 기타로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근데 제 계산 실력은 사실 형편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뭐예요? 전자계산기가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저를 못 믿더라도 이건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 해보니까 잘한다가 38.3%, 문재인 못한다가 57.5%, 거의 20% 차이가 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53%가 다 친노다 얘기할 수는 도저히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조금만 낮춰가지고 그러면은 노무현의 호감을 가진 사람이 50%, 비호감을 46%를 집어넣고 44%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타는 6% 그대로 두고 조사해보자. 그래 조사해봤더니 잘한다가 36.8%, 잘 못한다가 59.1%, 여기는 2, 3% 차이 나요. 근데요,
이거 잘못 넣었네.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은 얼마나 나올까? KBS 조사에서는 역시 노무현 호감 23.7%, 비호감 22.9%를 집어넣어 가지고 조사를 해봤을 때 노무현 친노 중에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49.3%예요. 이것도 사실은 충격이에요. 아니, 친노 중에 최소한 또 80%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가. 친노 중에 반이 안 돼요, 반이. 반 넘어가가 민주당에 등 돌렸다는 겁니다. 더구나요, 아예 한국당으로 가버린 사람, 친노 중에 12.4%예요. 그래서 여하튼 이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37.9%, 한국당 지지자가 22.1%예요. 근데 이걸 그죠? 노무현 호감을 가진 사람을 아까 얘기했던 리서치뷰 그 수치에 따라 가지고 53%를 잡았을 때,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 민주당 지지가 28.9, 한국당 지지가 29.9 역전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노무현 호감 가진 사람이 50%, 비호감 44%, 이런 정도 잡았을 때 이것도 노무현 호감 많이 잡아준 겁니다, 사실은. 표본을 이래 구성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민주당 지지자가 27.6, 한국당 지지자가 3.1%, 31.1%. 그러니까 3.5%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KBS에서는 어느 당에 투표하겠냐까지 조사를 했어요. 어느 당에 투표하겠냐. 지역구 나왔을 때 어느 당에 비례대표는 뺐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지역구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노무현한테 호감을 KBS 그대로 노무현한테 호감 가진 사람 73.7%, 비호감 22.9% 표본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것도 참 충격이에요. 친노 100명 중에서 민주당을 찍겠다 하는 사람이 37.2%예요. 3분의 1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친노이면서도 민주당 안 찍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은 나 한국당 찍을래 그래요. 10.1%예요. 친노 10명 중에 1명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래가지고 여하튼, 이 KBS가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 투표자 중에서, 투표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28.1%가 민주당 찍겠다. 19.0%가 한국당 찍겠다. 그래가지고 9.1% 더 많이 나왔죠. 그죠? 민주당이. 이걸 그죠? 저걸 환산을 하면은, 그 득표율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득표율은 기권한 사람들은 빼고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 계산해 보니까 민주당은 51.8%, 한국당은 35.1%. 이러면 몇 프로예요? 16.7%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6.7% 이기는 거로 나와요. 만약에 그죠? 이게 사실이라면 선거 끝난 거예요. 민주당이 진짜 16.7% 이겼다면 지금 아무리 뒤집으려고 해도 못 뒤집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냥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6.7%가 나오면요. 민주당이 몇 석 정도 없냐면 240석 얻어요. 자유한국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50석 이상 못 얻어요. 게임 끝났죠? 근데 이게 KBS가 만든 가상세계일 뿐이에요. 그 가상세계요. 왜? 친노를 얼마나 집어넣어서? 73.7% 집어넣어가지고 조사를 한 거니까. 그 다음에 노무현에 대해서 호감 53%, 비호감 41%를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민주당이 38.4% 득표. 그 다음에 한국당이 48.2% 득표. 그래가지고 한국당이 9.8% 이기는 거로 나와요. 근데 진짜 상식적으로 맞는, 그렇지만은 이것조차도 사실은 노무현 쪽에 좀 유리하도록, 민주당에 좀 유리하도록 구성되는 거예요. 호감도 50, 호감 50, 비호감 44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당이 13.6% 이겨요. 민주당은 36.5%, 한국당은 50.1%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엉뚱한 데 갖다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현실적인 거 50대 50 노무현이 호감을 가진다는 사람 50%, 비호감 50%. 이래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이 52.1%, 민주당이 35.5%,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이 16.6% 이겨요. 그러니까 아까 원래 KBS 설계대로 할 것 같으면은 민주당이 16.7% 이기는 거로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래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16.6% 이기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나는 이게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제 KBS 2차 여론조사를 분석해 봤죠. 그죠?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노를 73.7% 집어넣은 표본으로 조사해 보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48.8% 나오더라. 근데 친노 중 62.3%만 문재인 잘한다고 34.7%는 문재인 못한다고 평가하더라.
3분의 1 이상이 등을 돌렸다.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을 보니까 37.9%가 나오는데 친노 중에 49.3%만 민주당을 지지하고 50.7%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반 이상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그래 볼 수 있겠죠. 그죠? 친노 중에 반 이상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에 투표할 의사가 가진 사람은 28.1%인데 이게 친노 중에 37.2%가 민주당 투표 의사를 가지고 62.8%는 민주당에 투표할 의사가 없더라. 그러니까 60% 이상이 친노 중에 60% 이상이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는 거로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가 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민심이 그죠? 여론조사에 나온 민심은 그 발표, 여론조사에서 해가지고 발표한 민심 그죠? 그 순엉터리입니다. 순엉터리. 이런 식으로 표본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은요, 뭐,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층, 이게 친노죠. 그죠? 범친노죠. 친노가 붕괴되고 등을 돌리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친노 중에 문을 긍정하는 사람이 그래도 문재인한테는 아직도 그래도 덜 등을 돌렸어요. 62.3%. 민주당 지지한 사람은 49.3%.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37.2%. 갈수록 줄어들죠. 그래서 더구나 이 붕괴를 그죠? 붕괴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요. 민주당의 작전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개판친들 너가 자유한국당을 찍을 수 있어? 자유한국당에 갈 수 있어? 그 토착 외구를 지지할 수 있어? 미우나 고우나 우리 따라올 수밖에 없지. 이런 똥배짱이거든요. 응? 그런데요, 그게 지금 무너진 게 확인되고 있어요. 보세요. 친노 중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12.4%입니다. 근데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은 몇 %예요? 49.3%였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거의 4분의 1이죠. 그죠? 49.3 대 12.4 같은. 거의 4대 1 정도로 갈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또, 투표하겠다는 사람 중에, 그죠?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37.2%인데, 자유한국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10.1%입니다. 이건 더 심하죠. 3.7대 1입니다. 그래서 이 KBS 조사한 것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친노도 문재인 정권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이게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KBS가
의도치 않게 저것도 문재인에 충성하고 충성 바치고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걸 여론조사로 보여줘 가지고 온갖 아양을 떨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민심을 누설해 버렸어요. 그죠? 그 민심 누설의 핵심이 문재인이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설명으로도 충분하죠. 충분한데 조금 더 설명. KBS 1, 2차 여론조사를 분석하고 재구성하면 민심이라는 게 나온다. 1차 조사에서 보니까 이걸 분석하고 재구성해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14.9% 오히려 이기고 있고, 그죠? 14.9% 이기면 어느 정도 승리하는가를 역대 선거에서 이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여기에 적용을 해보니까 자유한국당이 180석 내지 210석 거의 탄핵 의석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간다. 2차 조사에서 보니까 2차 조사에서는 표본 사기가 친노를 과다 넣은 거죠. 그죠? 근데 이 표본을 정상화해 보니까 민심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친노 50%, 비노 44%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 정도로 잡아가지고 해보니까 자유한국당이 13.6% 이기고, 그 결과는 자유한국당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은 100석 이하 의석을 차지할 거로 나온다. 그래서 KBS 민심이 이제 KBS가 민심을 확 보여주지는 못했죠. 그죠? 조금 보여줬는데 내가 그걸 확 제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덮고 있던 그 너울들을 확 벗겨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한 거는 뭐냐면 문재인 핵심 지지층도 등을 돌렸다. 60%, 최소 60% 이상 등을 돌렸다. 이게 제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과지만 민주당이 폭망하고 자유한국당이 압승한다. 그래 나온다. 그래서 표본 정상화를 해보니까 자유한국당이 한 13에서 15% 사이 이기는 건 거의 확실하다. 그 다음에 민주당은 100석 이하 얻을 수밖에 없고 한국당은 180석 이상 얻을 게 확실하다. 여기에다요 또 심각한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뭐냐? 민심이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폭발하냐? 문재인 정권이 정권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어요? 윤석열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죽기는커녕 이렇게 집중 공격한 게 1월 달이죠. 그렇죠? 추미애가 이제 장관 임명되면서부터 막 집중적으로 막 죽이려고 한 거죠. 온갖 칼부림을 다 했습니다. 그죠? 그 결과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죠? 이 여론조사에서요. 차기 대통령 세계일보에서 한 그 의뢰하고 리서치에서 조사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이 10.8% 차지했는데요. 이낙연이 32점 몇 프로인가 뭐 차지하는 그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바람개비예요. 그건 헛개비예요, 헛개비. 고건이 옛날에 뭐 40% 넘기까지 얻었거든요. 그거 다 헛거예요. 안철수가 얻었던 60%도 그거 다 헛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용이 없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낙연이 그건요. 대깨문들이, 그죠? 총동원해가지고 띄워주는 거예요, 지금. 이낙연이 뭐 잘해가지고 띄워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낙연이 빼고 나면 사실상 1위예요, 1위. 단 한 번에 누구를 제쳐서 버렸어요? 황교안을 제쳐버렸어요. 그리고 이건요, 아마도 어마어마한 앞으로 폭발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요, 윤석열이는 때릴수록 커져요. 네? 그죠? 맞고, 징징 울어도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정말 저 사람 너무 안 됐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동정표가 있는. 이 사람은 온갖 칼, 수류탄, 온갖 걸 다 맞으면서 온몸에 칼집이 생기고, 그죠? 팔다리가 다 끊기면서도 두벅두벅 걸어가거든. 뭐를 위해서? 헌법 수호를 위해서. 한국인을 감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은 언제 좀 깨달았을 거예요. 야, 우리 일하다 망하겠구나 하는 걸 요즘 좀 깨달은 것 같아. 칼춤은 누가 쳤어요? 추미애가 쳤죠. 추미애를 압도해버렸잖아. 말 한마디 없이 압도해버렸잖아. 그죠? 그래, 어쩌면 객소도 못하잖아, 추미애. 그 다음에요, 문재인도 제압해버렸어요. 그 어벙한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문재인 옷에. 그래서 윤석열이요,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공정사회, 공정국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한 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응? 윤석열이. 그러다면 이게요, 어느 시점에 가면 윤석열 대세론으로 가게 됩니다. 대세론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죠? 이제 윤석열 공격도 못해. 왜? 공격하면 할수록 윤석열이 커져. 저거가 제압돼 버려. 저거는 어디 쥐새끼 같은 인간들이 돼 버려. 응? 근데 더욱더 절망적인 건요, 선거가 자꾸 어디로 돼간다? 문재인 대 윤석열의 대결로 가고 있어요. 이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설상가상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제 길이 없어요. 그래서 KBS가 폭로한 것의 핵심,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180석 이상 얻는다,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응? 우선 공수처고 뭐고 다 원위치 되겠죠. 다 폐기되겠죠. 그 다음에 추미애 아마 제1호로
탄핵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요, 탄핵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들 범죄의 전모가 다 드러날 겁니다. 그 마지막에 뭐가 드러날까? 노회찬 살해의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